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테크 기업 기술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론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알고리즘, 리트코드 그것만 잘하면 미국의 큰 기업들 기술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거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약간 yes and no거나 no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알고리즘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좀 이 알고리즘 중심의 인터뷰가 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 제 견해를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알고리즘 혹은 리트코드만 이렇게 주구장창 외우면 패스할 수 있는 건가, 기술 면접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왜 사실이 아닌 거에 더 가깝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 뭐 평가 기준이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뭐 CS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당연히 전부가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 나름의 의견으로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냥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에 뭐가 있냐, 당연히 이제 모호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 이렇게 쪼개내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그걸 보통 이제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막 대단히 하는 게 아니죠. 다 팀의 일부로 하는 거고, 대단히 다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미리 검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적인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회사 측에서도 좋은 개발자를 뽑고자 하면은 이렇게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측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 면접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면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약간 토론 면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술 면접이 내가 이거를 문제를 외워서 암기를 쏟아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한 20% 정도 먹고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100%까지 먹냐, 내가 이해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외운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토론 면접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 토론을 이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서 서로가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구현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100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술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 탐색이다 라고 내가 이제 딱 감이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바로 풀어버릴게요, 이러고 뭐 한 30분 동안 말없이 코드를 쫙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당신은 내가 만든 코드를 봤으니까 됐죠? 그러면 난 이제 끝, 뭐 이렇게 하고 인터뷰 세션이 진짜 대화 없이 끝났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인터뷰는 아마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바는 단순히 내가 답을 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가 좀 잘 풀려가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문제에 대해서 스코핑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런 예외 상황들이 있냐, 뭐 그 다음에 인풋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어떤 상황들이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런 것들, 가설 검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질문을 탁탁탁탁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이너리 서치가 가장 완벽한가, 뭐 혹은 그게 유일한 답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도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이 한 2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되는. 근데 그 2개는 사실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방법보단 조금 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읊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얘네 둘보다는 별로다. 왜냐면은 얘네 둘은 이러이런 면에서 더 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든지 런타임 컴플렉시티가 더 안 좋다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능한 안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제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의를 하는 거죠.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인터뷰어가 뭐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구현에 들어가 봅시다 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인터뷰어가 또 다른 뷰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네 말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나는 이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내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혹은 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왜지?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제 열려있는 토론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전 작업을 잘 다지는 작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뭐 코딩은 코딩대로 하시면 됩니다. 코딩은 잘 하시면 돼요. 깔끔하고 뭐 좀 코딩 프랙티스 같은 것도 그 안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코딩을 마무리했다 치면은 그 다음에 또 있죠. 이제 코딩이 구현이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한번 예시를 통해서 돌려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터뷰어한테 어떤 식으로 내 코드가 돌아갈지, 그리고 이게 정확히 구현됐다는 거를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하는 특성하고 연결이 되냐면, 누구도 그냥 코드만 짜놓고 나볼라라 하는 사람을 막 같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자기 코드를 잘 짜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도 좀 알아서 챙겨서 잘하는 사람, 어떤 개발자든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자질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선제적인 테스트까지 했다면은 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요구를 하고, 뭐 이게 괜찮은 것 같냐, 네 생각에 뭔가 내가 빼먹은 뭔가가 있는 것 같냐, 그럼 또 그 사람이 뭐라 해주겠죠. 만약에 있으면은 보완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해피하게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좀 뭔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술 면접이라는 게, 알고리즘 면접이라는 게 그냥 외운 알고리즘 지식을 거기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면접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알고리즘이라는 모든 개발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기본으로 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토론이라든지 실무에 최대한 좀 적용을 시켜서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람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실 때, 인터뷰를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곁다리로 이런 거 왜 하냐, 알고리즘을 도대체 왜 다른 방법 없냐, 더 좋은, 조금 굳이 이렇게 리트코드 안 외워도 되고 좀 다른 평가 방식은 왜 안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나름의 그냥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의 큰 테크 회사들의 기업에서의 근무 환경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이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에 일하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어떤 도메인 지식, 뭐 프레임워크 종속적인 지식보다는 당연히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거를 익혀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바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스프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삭하다고 해도, 사실은 어느 회사를 가든지 큰 회사일수록 굉장히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이 2년 후에는 조금 약간 구식의 지식이 돼 있고, 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여러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때까지 알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겠다, 이게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높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는 어디를 가든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떤 프레임워크 종속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업무 연관도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에서 뭐 알고리즘 위주의 테스트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굉장히 평가가 개인차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 뭐 알고리즘 테스트도 개인차는 들어가겠지만 조금 그래도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인터뷰라는 어떤 시스템을 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 베이스의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 베이스의 이런 인터뷰 방식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예상되는 몇 년 동안은 최소한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왕 이게 이렇게 있을 것이면은 좀 잘 이해하고 가셔서 내 전반적인 어떤 개발자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